주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예.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예, 좀 다시 매파적으로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추정해 놓은 건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보다도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가 상승할 때 소비 지출의 상승률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. 요거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봤습니다. 그렇네요. 예. 약간 반대일 것 같은데 예. 우리는 아무래도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좀 낮아서 그렇겠죠. 예, 우리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제1호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. 채플미 오늘 8월 30날 화요일 순서입니다.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어제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예. 예, 그 여파가 좀 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새벽 4시 반인가 5시까지 자료 만든다고 예. 그때 살짝 플러스 나는 것도 같았었는데 예. 막판에 좀 더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0.5 다우가 S&P 500은 마이너스 0.6 나스닥이 1%. 근데 어정쩡한 반등보다 한 이틀 이 정도 빠져주는 게 오히려 모양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. 이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들어갈 기대감에 오늘은 국내 시장이 보통 이런 날 예전에 제가 선물 플레이 할 때는 아침 시초가가 만약에 낮게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매수를 잡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유가가 97불 그래서 플러스 4.24% 올라온 부분하고 가스도 0.7% 상승을 했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미 국채 10년물이 또 6bp 올라가지고 3.1% 찍었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네. 이 페드의 그 공격적인 이런 발언에 사실 주가가 빠질 게 아니라 유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만 빠지고 유가는 뭐 보란 듯이 오히려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ME 페드 와치에서 지금 9월 FMC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번에 50pp 또는 그것보다 이제 좀 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75bp 인상 확률이 75% 가까이 올라왔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어제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인가요? 이거는 금요일 날 발표됐고요. 예. PC 물가랑 같이 발표되는 지표인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요 개인 소비 지출이나 또 9월 13일 날 또 CPI가 발표되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예. 그 8월 CPI가 아무래도 또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사실 경기가 나쁜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유가는 또 강하게 유지가 되고 금리도 안 빠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? PC 물가는 우리가 자주 보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의 소비의 총체적인 부분을 이 개인 소비 지출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. 내구재, 비내구재 그리고 서비스까지요. 그래서 각각 그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소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데이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은요. 미국의 사실은 개인들의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개인 소득하고 지출부터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꽤 재밌습니다. 퍼스널 인컴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소득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wages and salaries,하고 임금 부분이 되겠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 중간쯤에 보면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도 좀 있을 거고요. 거기에서 텍스를 빼면은 disposable personal income, 가처분 소득이 나옵니다. 그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.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 지출 부분, personal consumption
익스펜디처에서 구스하고 서비스, 그리고 그래서 구스는 듀러블 구스하고 난 듀러블 구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 그 수치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MOM으로 7월에 보면은 0.1%가 상승을 했고요. 제일 밑에 이제 빨간데 그 오른쪽 가장자리 보면은 전체적으로 0.1%인데 그 이전에 1%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6월에 1%에서 0.1%. 이게 그 시장에서는 그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컨센서스는 0.5%가 상승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. 네. 그럼 컨센 대비는 많이 안 나온 거죠? 예, 많이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전월이 1.0인데 1.0보다도 좀 안 나왔고, 그래서 그 전체 이제 토탈 어마운트로 보면은 17.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. 이것도 연유라에서 나오는데요. 미국 GDP가 24 트릴리언 정도라고 감안하면 거의 한 70% 정도 됩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은 이 품목 세세하게는 발표를 안 하는데 구스하고 서비스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면은 상품이 마이너스 0.2% MOM으로 줄었고요. 내구재 소비가 1.3% 늘었고 비내구재가 마이너스 1%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사실 뒷장을 좀 넘기다 보면은 휘발유 가격 있잖아요. 휘발유 가격이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5불이었습니다. 1갤런당. 그런데 지금 3.85불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체 어마운트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.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내구재는 뭐 자동차, 냉장고, 세탁기 이런 수명이 3년 이상 되는 소비재인데 이게 1.3%가 늘었어요. 1.3%가 늘어서 저도 원래 그 서비스가 좀 많이 느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내구재가 많이 1.3%로 좀 증가율이 컸고요. 반면 비내구재, 음식하고 의복, 책 뭐 이런 단기 소비재는 1%가 빠졌는데 여기에 아마 휘발유 소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빠지면서 그 비내구재 소비 전체가 좀 주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. 서비스는 의료, 여행, 금융 이런 쪽의 그 소비인데 MOM으로 0.3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상품에서 마이너스 0.2, 서비스에서 0.3, 그래서 전체 MOM으로는 0.1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내구재 소비가 지속되고 있고 가솔린 가격 하락에 따른 이쪽 그 가솔린에 쓰는 소비 지출은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지출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밑에 서비스 쪽을 보면은 6월에 0.7%였거든요. 그런데 7월에 0.3%로 MOM으로 보면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대비나 전월 대비로는 좀 슬로우한 수치가 나왔지만 그 일부 그 분석에서는 그래도 소비가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 그 지지되는 요인들을 보면은 뒤에 미시간대 소비자 서베이에서 그 소비자 센티멘트하고 소비자 기대 지수하고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 7월보다 8월이 대체로 잘 나오는 잘 나온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. 그래서 요 부분이 거의 그 7월에는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다가 8월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름철 여행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펜트업 디맨드로 나타나면서 계속 소비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
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견조하다. 아까 그 퍼스널 인컴 밑에 보면은 wages and salaries라고 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보면은 5월, 6월, 7월 이렇게 보면은 5월에 0.6%, 6월에 0.6%, 7월에 0.8%.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또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견조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저축을 쪽을 보면은 그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들이 쓸 돈이 최근에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5% 정도 유지하고 있고 또 개인 저축 금액 자체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.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를 더 그 진작시키는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발유 가격 하락도 최근에 6월 12일 날 5.01달러를 찍었다가 이건 8월 28일 현재 3.85달러거든요. 그래서 고점 대비는 23%가 빠졌어요. 그렇네요. 많이 빠졌네요. 네,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 휘발유 소비를 좀 그에 들어가는 토탈 어마운트가 주는 대신 다른 쪽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. 근데 그 7월만 보면은 전체 그 소비 금액이 준 것은 아마 제가 볼 땐 휘발유 가격 하락도 기여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요거는 좀 논외의 얘기인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보다 보니까 자산 효과하고 소비와의 관계를 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하고 부동산 가치잖아요. 네. 그래서 미국의 가계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가 1달러 상승할 때 3에서 6센트 정도의 지출이 늘어난다고 조사가 되고 있고요. 부동산 가치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2에서 4센트 정도의 지출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추정해 놓은 건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보다도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가 상승할 때 소비 지출의 상승률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. 요거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봤습니다. 그렇네요. 예. 약간 반대일 것 같은데 예. 우리는 아무래도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좀 낮아서 그렇겠죠. 예, 우리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미국에 또 은퇴하는 사람들의 주 포트폴리오가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401k라든지 이런 것들에. 예.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요. 예. 주식이 조금 빠지면은 내 은퇴 자산이나 이런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좀 감소하면서 약간 이제 좀 움츠러드는 우리도 좀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. 예. 그러겠네요. 그 미국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전세대도는 없고, 예. 그죠. 월세 내면서도 많이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도 좀 체감을 못할 수도 있고, 예. 전체적인 그 자산 중에서 이제 주식 비중도 꽤 크다 보니까 또 은퇴 자금이 거의 60% 정도가 예. 주식 투자로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. 401k 같은 경우는 예. 아무래도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내가 돈 벌었다, 예. 좀 공짜로 벌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나 봅니다. 그래서 2018년, 19년 우리가 네. 예전에 많이 스터디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주식 가격 자체가 뭐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결국 그 페드의 정책 방향이 선회되는 그런 현상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면서 자산 시장이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네.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요 휘발유 가격이 예. 참 의미가 있다고 좀 봐지는 게 예. 지금 5.01을 찍었던 게 지난 6월 12일 예, 6월 12일이었습니다. 예.
미국 시장이 바닥이 나왔던 게 6월 16일이고 예. 6월 15일 날 이제 FMC 회의에서 75bp를 처음 올렸었고 그죠? 예. 그러고 나서 지금 8월 28일까지 5.01달러가 3.85달러로 예. 돼 있으니까 유가는 뭐 120불 갔다가 유가도 지금 97불이었나요? 비슷하게 좀 빠졌는데 가솔린 가격이 피크 대비해서는 좀 더 빠졌다고 예. 볼 수가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죠? 예. 이 정도만 되더라도 개인 소비에는 약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예. 줄 것 같은데 보니까.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소비했냐 예.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총액 기준이다 보니까 예. 요렇게 가솔린 가격이 떨어진 부분으로 총 금액이 줄은 걸 약간 소비가 줄었다 예. 이렇게도 이제 예.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서베이를 보니까 YOY로는 다 마이너스네요 보니까. 예, YOY로는 마이너스고 지금 7월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. 예. 그때 뭐 하여튼 주식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. 7월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8월 보시면은 MOM으로는 다 예, 플러스네. MOM으로 좀 다 네.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소비자 기대 지수만 하더라도 7월 달에 47.3이 나오면서 예, 거의 뭐 정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이제 확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컨슈머 센티멘트 요 부분도 소비자 심리 지수도 51.5가 나왔었는데 예. 이번에는 58.2 예, 소비자 기대 지수도 58 이렇게 예. 나오면서 약간 사람들이 주식도 올라오고 하니까 좀 안도를 한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런 거. 주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잭슨홈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예, 그죠?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좀 예. 다시 매파적으로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아직은 아니야. 아직까지 소비 늘리면 아니야. 뭐 안 돼. 이런 거죠. 예. 좀 더 유가도 떨어지고 좀 더 물가가 더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소비 지출을 늘리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에 남아 있는 좀 주요한 지표 같은 게 뭐가 좀 남아 있죠? 주요한 지표가 향후 이제 그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네. 그 PMI, ISM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CPI 네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준의 어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7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꼼꼼하게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